평가부터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1학기 때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쌤 느낀 점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중에 3분의 2가 A였습니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A였어요. 그래서 쌤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A가 아닌 친구들은 반성 좀 하세요.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뜨냐? 노트북이 지금 열을 받았나 봐요. 지금 화면 안 뜨죠? 나만 안 뜨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안 뜨죠, 지금? 잠깐만요. 쌤, 잠깐만 교무실 다녀올게요. 좀 다시 할게요. 야. 뛰어갔다 왔더니 죽겠다. 아이고. 잠깐만요. 소리는 들리죠? 오케이. 이제 나오지? 이게 노트북이
전원 연결 안 하니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순간 엄청 느려져 있어서 쌤 꺼지는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일단 자, 첫 번째로 일단 줌 이거 관련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줌 이용 설명 줌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석입니다. 출석 여러분들 그 학교에 등교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다른 형태로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1학기 때 우리 그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일주일 안에 들으면 출석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온라인 수업의 형태랑은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 사실 안 왔다 뿐이지 학교에서 와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석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결정이 난 게 25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결석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어오면 아예 당연히 결석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석 처리를 했는데 뭐 정말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학교 측에서는 뭐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쌤은 그렇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야박하게 하기가 싫어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최대한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쌤은 이제 하루의 시간을 줄 겁니다. 이틀의 시간을 줄게요. 만약에 그 이틀의 시간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못 들었어요.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못 왔어. 그러면 오늘 여기 나머지 시간하고 내일 요 시간에만 그 쌤이 요구하는 것을 한다면은 출석 처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물론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이러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출석이 아니라 당연히 지각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완전 결석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지각 처리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늦으면은 쌤 개인 번호로 이제 사유, 늦은 사유 해서 이제 연락을 해주세요. 이름 학번 밝히고 쌤이 여러분 전체 다 번호가 저장돼 있는 게 아니니까 쌤 번호는 010 9846에 1889 요거예요. 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쌤이 이 수업하는 이거 자체를 항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쌤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에 이제 안 쓰려고 해요. 나는 별로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당연히 쌤 번호 여기 채팅창에도 써놓을게요. 뭐야? 쌤 그 뭐야? 그 유튜브에 올려놔도 여러분들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제목대로 검색을 해도. 왜 그러냐면 쌤 일부 공개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올려놓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고 쌤이 URL을 보내줘야 그 URL 클릭해서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유랑 여러분들 이름, 학번 이렇게 쌤 개인 번호로 문자 또는 카톡 제발 부탁인데 팸에 보내지 마세요. 팸에 쌤 이거 페이스북 메신저는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거의 안 써요, 쌤도.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사유랑 이름, 학번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쌤이 URL을 보내줄 겁니다. URL 또는 뭐 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녹화를 하다가 뭐 어쩔 때는 이게 녹화가 끊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쌤이 과제 같은 걸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또는 내일 안에 해서 최종 답장을 주시면 됩니다. 최종 답장은 당연히 수업 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쌤한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그 다음날 3일 후에 막 알려주면은 당연히 쌤도 지각 처리를 못 해줍니다. 알겠죠? 오늘 내일 안에 꼭 해서 수업 다 들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줘야지만 쌤이 그 결석이었던 것을 지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1학기 때 원격 수업은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실시간 쌍방향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냐 이렇게 좀 뭐 항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 거 오프라인 수업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출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었고 궁금해 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쌤 번호도 이게 지금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언제 이런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쌤이 URL을 보내고 들었으면은 지각이 아니라 출결로 인정해 드립니다. 정말 피치 못할 그 사유라면. 근데 만약에 뭐 늦잠이나 뭐 귀찮아서 뭐 그런 거면 당연히 그냥 출결이 아니라 지각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결 처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줌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수업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막 보니까 저기 뭐야 지금까지 수업을 해보니까 누워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좀 있으면 3학년 되는 그런 지적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수업을 누워서 듣는다던가. 강인아 장난하지 마라. 여러분들 꼭 제발 수업은 성실하게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수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쌤도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2학기 평가? 음. 자, 2학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말고사만 봅니다. 지필은 기말고사만. 그리고 몇 퍼센트씩 들어가는지는 그러니까 수행하고 지필 몇 퍼센트씩 들어가는지는 일단은 쌤이 60% 40%로 했어요. 그 지필 60, 예, 60%. 그 다음에 수행 40. 일단은 쌤이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평가 계획 그 제출하는 게 저거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 돼 봐야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그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직은 사실 쌤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교육청에서도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수행을 좀 줄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실용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 활동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건데 1학기 때도 그걸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 이런 거랑 또 기타 쌤이 좀 다른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논도 해보기도 해서 좀 수요일 날 최종 결과를 제출을 하고 그래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지금 구상한 거는 요래요. 60, 40.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는 50, 50이었거든요. 딱 반반이었는데 지금 60, 40으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쌤이 여러분들 그 등급 받은 거 보니까 생각보다 수행평가로 이득을 많이 봐서 등급을 잘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은 좀 그래도 잘 봤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그래도 좀 힘이 돼주고 싶어서 그 수행평가 덕분에 덕을 본 친구들은 1학기 때 충분히 덕을 봤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시험 그래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10%밖에 안 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험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60, 40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50, 50 똑같이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확실하게는 쌤이 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60, 40이다. 지금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 알아주고 수행평가는 처음에 우리 입체도형의 그 겨냥도와 전개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저기 뭐야 다른 반 친구들은 막 전학을 오거나 아니면 이게 선택 과목 변경을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냥도와 전개도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겨냥도와 전개도 그 입체도형 파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수학 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수학 일기를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1학기 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받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학기 때랑은 다른 방식으로 받을 거니까 사실 1학기 때는 쌤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학 일기가 큰 비중을 못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 열심히 쓴 친구들도 있었지만 좀 무의미하게 과제를 처리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쌤도 반성을 많이 했고 그다음 2학기 때는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도형 겨냥도 전개도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수학 일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받았을 때 세부 특기 사항에 썼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더 좀 이득이 될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서 수학 일기 틀 자체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행평가는 수학 일기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쪽지 시험 같은 걸 2번 볼 겁니다. 사실은 뭐 말이 좋아 쪽지 시험이지 이게 서술형 수행평가죠. 그래서 이거 2번 볼 거예요. 2번 봐서 얘 10점이고요. 얘도 2번 봐서 10점, 10점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유 파트 큰 대단원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에 대해서 쪽지 시험을 2번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요거 10점. 그래서 총 수행이 40점이에요. 그러면 지필은 60점이 만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를 좀 하자면 좀 중간에 변동된 게 있어서 쌤이 그때 태도를 그 전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포트폴리오가 쌤이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수업 시간에 태도를 보고 중간에 수업 태도가 너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과 사유를 쌤이 써두고 그때그때 얘기 안 한다라고 했어요. 쌤이 그냥 관찰한 상태에서 시간과 사유를 써두고 1점씩 계속 감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점수를 확인했을 때 쌤, 저 점수가 왜 이래요? 이러면은 쌤이 그걸 다 보여준다라고 했죠. 근데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그 점수를 깎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좀 그렇게 다른 학교나 쌤들이 많이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점수를 깎는 포트폴리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뭐 자거나 화장하거나 아니면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태도가 너무 안 좋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점수를 깎는 형태로는 안 하고요. 태도에 의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형태로 할 거예요. 뭐 플러스 형태로 하면 되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10점 만점인데 전부 다 여러분들 0점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태도가 좋거나 뭐 당연히 수업 태도가 좋은 거는 쌤이 관찰해서 보겠죠. 그 다음에 쌤이 뭐 그 수업을 하는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요. 쌤이 관찰하는 거. 그런 걸 보고 그냥 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쌤이 1점 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티가 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태도나 이런 걸 보면 티는 안 나겠죠? 쌤 태도 보고 뭐 누구는 자고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만 플러스 1점 주고 그냥 수업 마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수를 쉽게 10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수업 시간에 자도 아무 상관없어요. 포트폴리오 감점되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점수를 마찬가지로 0점을 받겠죠. 하지만 발표를 10번을 했다. 대신 의미 있는 발표여야 됩니다. 아니면 뭐 대답 이런 거. 쌤이 뭐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도 발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표를 10번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자도 포트폴리오는 그냥 10점으로 사실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악용이라면 악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쌤이 지금까지 학생들을 그래도 좀 봐왔는 동안 발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트폴리오 점수 안 받고 말지 하면서 잠자는 학생은 있어도 발표 10번 하고 잠자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쌤은 지금까지 그런 학생은 못 봐왔어요. 그냥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점수를 다 10점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 내성적인 학생들. 쌤도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막 쌤도 수업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발표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학창 시절에. 그냥 뭐 이제 다른 친구들 발표하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안 풀린다 그러면 재민아 네가 한번 풀어볼래 해서 그때 이렇게 풀어보고 그랬는데 혹시나 내성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쌤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메일로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상으로 그걸로 이제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도 수업 태도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 하면은 쌤 당연히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줌으로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쌤한테 문자 또는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쌤은 그 태도에 반영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다 태도를 반영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난 내성적이라서 마이크 이런 것도 좀 잘 못 쓰겠다 하는 친구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채팅도 뭐 그 비밀로 쌤한테 개인적으로 채팅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조금 자기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쌤 이런 거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런 거 좀 과제 이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해주면 쌤이 여러분들 세부 특기사항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면 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말고사 서술형 넣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넣을 건데 얘도 객관식 서술형 주관식은 없습니다. 서술형이 있어요. 객관식은 19문제로 생각 중입니다. 19문제로 생각 중이긴 한데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정. 서술형은 2문제 낼 겁니다. 또는 3문제. 물론 이게 세분화돼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서술형을 우리 1학기 때 그 기말고사 때 시험 본 거 쌤 생각에는 서술형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2학기 때는 적게 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이것도 좀 결정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어요? 질문할 거? 지금 보니까 또 사람이 늘었구만.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네요. 음, 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은빈이는 2반인데 왜 들어왔지? 2반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데 1학년 2반. 아이고 은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나 보다. 아이고 방금 전에 1학년 수업했었는데 2반 수업했었는데 자나? 야 간첩까지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수업 듣다가 자나 봐요. 어떡하지? 2교시 다른 수업이 있을 텐데 어떡하죠? 어, 큰일 났네. 음. 일단 뭐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사실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입체도형의 겨냥도와 전개도 부분에서는.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는 개념 설명보다는 어떤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를 이용해서 입체도형 만드는 거 또는 겨냥도랑 전개도를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정도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걸로 하면은 쌤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쌤이 준비를 구상 중에 있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지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책으로만 확인을 하는 거지만 뭐 쌤은 여러분들 집에 웬만하면 다 있을 종이 A4 종이나 뭐 연습장 종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책을 찢어서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런 종이들을 이용을 해서 입체도형의 겨냥도랑 전개도를 다 만들어 보는 활동을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다다음 주면은 우리 격주로 등교할란가 안 할란가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요 입체도형의 겨냥도랑 전개도 관련해서 우리는 활동 위주로 갈 겁니다. 사실 책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입체도형에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도 쌤이 하나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쌤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둘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두면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 입체도형 겨냥도 전개도를 보면 일단 겨냥도는 무엇이고 전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냥도와 전개도는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쳐다본 방향대로 이렇게 보는 게 본 거를 이제 표시한 게 겨냥도고 전개도는 정말 다 펼친 거 그런 게 이제 전개도다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겨냥도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정답면체 하면은 정답면체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그 1학년 2학기 뒷부분인가? 그때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들 다 겨냥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나무 통, 도장, 피라미드 모형, 계집 요 각각을 겨냥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대나무 통 같은 경우랑 뭐 피라미드 모형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계집하고 도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하고 측면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하고 당연히 겨냥도를 그릴 때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정면에서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측면에서는 더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바라보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겨냥도의 모양은 그때그때 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요 녀석이죠. 뭐 여기 정면 여기에서 쳐다봤을 때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그려놓은 게 겨냥도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방향으로 쳐다보면은 겨냥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만약에 쳐다보면 겨냥도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선 하나 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 펼쳐지면은 전개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전개도를 좀 2가지 이상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요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전개도 모양. 그래서 그냥 전개도 모양도 사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하나 떼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시킨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요 정사면체 전개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면체니까 면이 4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조립해도 요 정사면체 모양이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합치면은 정사면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전개도, 그리고 원뿔 전개도,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 활동들이 종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런 전개도 한번 이제 먼저 그려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보고, 그 입체 도형을 보고 겨냥도를 또 직접 그려보는 그런 활동들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피자 박스. 여러분들 피자 맛있잖아요. 쌤 진짜 왕년에는 혼자서 피자 한 판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위가 줄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자도 사실 이거 혹시 이렇게 다 전개해본 사람이 있나요? 쌤이 여기 용인고를 와서 그 환경 쪽도 이제 민석 쌤하고 같이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스 이런 거를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래서 이제 박스, 택배 박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펼치다 보면은 이런 전개도 모양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활동할 때 집에 이런 피자를 그 전에 뭐 시켜 먹었다던가, 아니면 피자를 시켜 먹어가지고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이 박스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조각 케이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포장하면은 요런 데 이제 예쁘게 포장해서 주는데, 이것도 이제 전개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사실 그 입체 도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도형을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말고요. 입체도형이 실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사실 입체도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포장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포장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보관에 대한 개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식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징,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대한 개념이 이 입체 도형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볍게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개도나 겨냥도라는 얘기들이요, 그냥 쉽게 들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나눗셈 있잖아요. 그 나누기 하면은 목하고 나누는 숫자하고 나머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일컬어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나눗셈 목과 나머지 나누는 숫자,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들이 다 이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기본적인 나눗셈, 목과 나머지 이러한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우리한테 친숙하고 또는 되게 쉽게 다가왔던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종종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잊고 지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도나 겨냥도 부분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잊고 있는 거지, 막상 내가 이런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어떤 박스를 디자인하려고 또는 서로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개도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패키징 학과 이런 학과들이 대학교 과들도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막상 내가 전개도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겨냥도와 전개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선 연결하는 거 쉽죠? 얘는
이건가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거고 이 녀석이 이거겠네요. 이렇게 일부러 구분 되게 하려고 이렇게 바깥으로 좀 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거 그 멜랑콜리아 원에 그려진 팔면체 요 그림도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IQ 테스트 할 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 요 다이아몬드 마주보고 있는 녀석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여기서 보시면 마주보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겨냥도 전형도 그 전개도는 요 정도에서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쌤이 활동하는 거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활동 진행할 거니까 오늘 이제 종소리 났죠? 정도 쳤고 하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수업 열심히 듣고 밥 열심히 먹고 힘내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 안녕히 계세요. 네.